네, 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태훈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 원페를라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 뭐 청약 이제 시작된다. 뭐 네, 반포의 마지막 로또 청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올해 첫 청약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 네, 네,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청약 접수 결과 보니까 네, 84대 1이 물렸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특별 네, 공급이 어저께 네네. 했었고 오늘은 이제 일반 공급인데요. 어저께 이제 또 와, 많지는 않았던 네. 특별 공급이 어제 또 대박이 났죠. 그래서 뭐 84대 1?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세상에 이렇게 로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청약 통장을 또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되고 네, 아무래도 그 접수를 하기 위해선 그 청약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나에게 맞는 청약은 어떤 건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청약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어저께만 해도 음. 그 특별 공급이 214가구였는데 한 네. 통장이 한 18,000개가 몰렸다라고 하니까요. 그거 역시 뭐 특별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가격이 뭐 싸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음. 일반 공급 가격에 똑같은 그건데 일단은 내가 어떤 뭐 가족이 조금 더 있다거나 네. 또 경쟁률이 달라질 수 그럼요. 예,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어저께 통장이 18,000개가 몰렸다라고 와. 하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몰렸었고 네. 오늘도 이제 방송 찍는 날이 2월 4일인데 음. 오늘이 일반 공급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제 뭐 훨씬 더 청약 통장이 얼마나 또 많이 몰렸는지 확인이 아, 되면 네. 올해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어떤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분위기는 작년처럼 또 신축 아파트 어. 내지는 또 청약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아무래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조금 들고요. 네. 또 2월 달에는 이제 또 서울 경기도권으로 해가지고 또 청약이 많은가요? 공급하는 게 청약 물건이 또 없어요. 2월 달에는. 아. 그래서 뭐 인천이라든지 뭐 그저 한두 곳 정도 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3월 달이라든지 또 음. 지나고 나면 아마 3월이나 4월쯤 되면 그때 잡내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뒤에 롯데에서 지은 이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아마 저 일반 공급을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지금 3월부터 또 이런 청약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나는 어떤 조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도 지금 이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2024년도 아파트 총 거래량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좀 아, 설명을 드릴 오, 건데요. 좋아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이제 10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아파트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네. 많이 줄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요게 조금 약간 분홍색이라 그래야 되나? 빨간색이 매매가 훅 이제 줄었네요, 매매가 이제 진짜. 확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지금 2,49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3,000건이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3,000건이 조금 넘은 걸로 마무리가 됐었고 네.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짙은 파란색이 전세. 전세고 약간 하늘색 같이 보이는 게 월세인데요. 네. 월세랑 이제 전세가 이제 비율이 예전하고는 마르게 이제 월세 비율이 조금 많이 높아지고는 있다라고 어, 하거든요. 아무래도 대출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네. 예전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 보면은 약간 간극이 조금 벌어져 있는데 네.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음. 대출이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체로 이제 전세 보증금 네. 못 올려주는 대신 월세를 조금 올려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들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사분면을 말씀을 드렸었을 때도 마찬가지. 요즘에 최근에 아파트 경기가 조금 많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게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100 이하일수록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매물이 더 조금 많이 좀 많다. 쌓여 있다라고 네. 이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강남이 한 98.8 정도 되고요. 강북은 93.9. 그러니까 강북 같은 경우에는 집을 조금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네. 청약 제도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먼저 집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랑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미혼자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기혼자한테 이제 더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있다면 이것도 네. 중요하죠. 그래서 뭐 복중에 있는 아기부터 그리고 재혼 가정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점이 낮잖아요. 네.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점을
말고도 또 청년들한테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그 동탄에 집 한 채 나왔는데 뭐 몇백 130만 대 1인가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줍줍이,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번에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위장 전입. 이제 노부모님들이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이제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아들, 뭐 자식들한테 이제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동거 네. 가족으로 이제 뭐 전입 신고가 되어 네. 있고 하다 보면은 가점 점수가 높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렇지 못하는 또 이렇게 다른 청약자들한테는 좀 불합리해 보이는 오, 정책이다 그쵸.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좀 나뉘어져서 네.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좀 막으려고 하는 네. 게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이미 이미 주택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네. 이건데요. 1주택자, 2주택자 네, 분들이 이거는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비아파트 우리가 진짜 얘기하면 주택. 네, 빌라라든지 네. 뭐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청약 제도상 무주택자로 보겠다라는 오. 거예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인 아파트 저게 동시 조건이어야 돼요. 아, 전용 면적이 뭐 100이 넘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5억 뭐, 이상이면 네, 또안 5억 되는. 이상이면은 조금 힘들다. 네. 그 대신에 공시 가격이 5억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시세가 한 8억 정도 나가는 빌라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오. 이제 그 빌라는 공시 가격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이제 5억 이하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청약 시 이제 무주택자로 이제 보겠다라는 오. 거고요. 아파트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네. 이게 좀 약했어요. 네. 예전에는 전용 6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와, 공시 1억 가격이 6천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진짜. 비아파트만 이제 무주택으로 봤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 2, 3년 전부터 왜 빌라 포비아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근데 공급을 거기서도 많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빌라도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조금 보내주면서 거기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아파트로 가실 분들은 또 네. 아파트로 가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져 있고요.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여기는 별반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기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1억. 주택을 무주택으로 봤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이 3억인 비아파트가 포함이 됐고요. 시세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되는 지방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막 이런 빌라 우리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제 완화가 대폭 됐으니까. 그럼요. 예전에는 많이 포기들 하셨을 네.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게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은요. 단독이랑 연립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또 기혼자라면 이거는 이제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부부 이제 예전에는 왜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저기 혼인 신고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맞아요. 청약 그래서 때문에. 네, 청약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머리 요즘에 쓰느라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좀 결혼을 빨리 해서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또 아기를 가지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좀 정서상. 그쵸.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를 이제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도 빨리 하고 빨리 자식도 가져라 그런 하는 의미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네. 누가 당첨이 돼도 떨어지거든요. 무적격 처리가 돼가지고 네.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제약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해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 둘 다 당첨이 되면 1분이라도 먼저 넣은 사람 그래요? 그것도 동시에 분까지 갔다.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네, 약간 이게 로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충분히 그럴 네. 수 있죠.
그래서 좀 연령이 높으신 분한테 조금 네. 더 유리하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서로 이제 아들도 나이가 조금 차다 보면은 청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동시에 넣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이 먼저 아버지가 만약에 둘 다 당첨이 되면, 네. 네, 저기 한 명만 당첨이 되더라도 넣으면 안 되는 사람이 같이 넣었기 때문에 부적. 부적격 처리가 된다라는.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아닌 세대원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것도 큰데요. 이제 부부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일정 부분 합산을 해주신다라는 건데요. 이게 네, 뭐 점수로 따지면은 뭐 3점이면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라고 할 수 아니 근데 있거든요. 가입 기간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은 이게 최장 17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3점을 더해주면 20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와. 나중에 약간 그러면 이제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청약 통장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 이럴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도 5년이면 네. 옛날에는 이게 그냥 7점에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네. 왜 자꾸 이게 뜨나? 예전에는 7점에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자의 최대 3점을 주니까 이제 10점으로. 그러면 사람 이게 나중에는 1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많죠.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또 수능 치고 대학 가는데 누가 점수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진짜 네네네. 그쵸. 그래서 소중하죠. 조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관심 있게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도 지금 만약에 청약 통장이 남편만 있고 부인이 없으면 가입을 하시면 좋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한 명만 세대주만 많이 가입하고 맞아요, 있었었는데 맞아요. 이제 와이프한테도 네. 야 너 빨리 가입을 해. 그러니까요. 네네.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진짜 결혼하기 직전에 우리 신혼집 다 구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청약 괜히 문제가 될까봐 혼인신고 계속 못하고 끙끙거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더 그렇죠. 진짜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항상 지금은 좀 빨리 결혼도 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런 이게 맞죠. 정부가 노후를 어떻게 자꾸 책임을 져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부부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자리도 잡고 애기들도 키우고 자녀들 숫자도 늘어나게 하는 게 어떤 정책의 목표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럼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청약 제도를 통해서 좀 최대한 좋은 네. 집을 싸게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정책의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있다면 또 어떨지도 궁금한데. 네, 일단은 아이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소득 부분에서도 많이 조금 이제 상향을 시켜줬어요. 오. 예전에는 이제 소득이 140%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줬다라고 네. 하면 이제 200%까지 확대를 해줘가지고 이제는 약 1억 6천 정도까지 이제 부부 연소득 합산을 했을 때 특별 공급에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이게 원패를라 그쵸. 따지면 네. 어제의 일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오늘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일반 네, 청약도 네, 네. 또 가능하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이제 저런 것들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어저께도 청약을 보면은 신혼부부 청약이 꽤 많았어요. 그래요. 네, 네, 네. 진짜 많이 완화가 됐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네. 이게 자녀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유리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다자녀 특별 공급이 3명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명까지 네. 특별 공급에 청약이 가능하다. 네. 현재 임신 상태 중에서도 이제 신생아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신생아는 태아, 입양 자녀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을 시점을 잘 고려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이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입양 가구도 이때 같이 포함이 됐고 네. 기존에 당첨 이력이 있는 특별 공급 있어도요. 이번에 특별 공급 당첨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 진짜. 그래서 그 대신에 이거 뭐가 있냐면 그 기존에 있는 당첨된 집은 팔아야 돼요. 이거는 매도 조건.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1주택으로도 네, 될 그쵸. 수 있으니 네. 그러니까 또 저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 기회를 못 주니까. 기존의 주택을 네. 매도를 하면 또 네.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그거를 뭐
현재 시가로 파는 건 아닐 거예요. 아. 그 가격으로. 예, 예, 예. 그래요. 또 그런 제도가 있군요. 네. 그리고 재혼 부부가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좀 알아보니까 네. 재혼 부부가 이제 그 신혼 부부 특별 우와. 공급에 청약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재혼 부부도 신혼일 수 있는 거지. 진짜 네, 그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혼 이제 결혼 이제 지금 새로 결혼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1순위 특별 공급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전의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1순위 청약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건 또 별개로 네, 생각을 이제 따로 하시는군요. 이제 보는 네. 거고 그 대신에 지금 또 현재 이제 배우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때 혼인을 해가지고 출산 네. 입양을 한 자녀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자녀가 14세가 되면 청약 통장도 이제 선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미성년자 이제 시절에는 예전에는 이제 2년이었는데 5년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점수가 5년도 이제 빨리 좀 차겠죠. 네. 네, 그래서 29세가 되면 그 청약 점수의 상한인 17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얘기랑 맞물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신설된 청년 특별 공급은 1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에서 어차피 분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청년들은 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나는 무주택이지가 않거든요. 세대원으로 있으면. 그거 부모님이 아세요?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쵸, 나도 그냥 세대원이니까. 같이 그래서 예. 세대 분리를 많이 시작을 네, 해놓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언제부터 인정을 해주냐면 만 19세부터 인정을 해줘요. 성인이 되는. 네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세대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제 14세 청약 통장을 가입하면은 17점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리한 조건이 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하는데 이거는 민연 주택에서는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주택 공급을 해주는 부분들은 없는데 우리가 한국토지 이제 LH에서 이제 공급하는 부분에서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만 이제 특별 공급이 가능하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든지 진짜 많이 그런 거 생겨요.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조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요즘 청년주택 너무 좋게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의리의리하게. 그러니까 몇 년 이제 이게 시행된 지가 벌써 한 5, 6년이 됐는데요. 네. 그 전에 했을 때는 정말 저기 고시원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밖에 안 조그만 빌라들 됐었는데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법적인 것들이 완화가 되고 네. 이제 그런 집에서 계속 살다 보면서 내가 결혼을 꿈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그냥 더 집만 제공을 좋은-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다른 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고민을 이제 결혼을 하거나 뭐 가정을 꾸며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좀 못 약간 가졌는데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는 그렇죠. 요즘에는 청년주택 조금, 의미네요. 네, 사이즈가 좀 커지면서 그리고 역세권에 진짜 가까운 그러니까요. 지역에 저 진짜 부러웠다니까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커뮤니티가 좀 너무 갖춰지고 좋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좀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청년의 연령은 19세부터 39세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혼인 이게 너무 조건이 좀 이상하다. 청년이니까 이게 저 때는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결혼하면 신혼부부로 청약할 수 있는데 혼인 중이 아닌 자라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혼인 아닌 사람. 예, 혼인을 미혼인 사람. 예, 그리고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네. 네, 한 번이라도 하면은 조금 이게 근데 2번을 보면 현재는 미혼이나 과거 혼인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는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물론이고.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미혼이나 혼인한 적이 있거나 이혼하고 사별을 했는데 밑에 또 하나를 보면은요. 또 자녀가 있어도 상관이 없대요. 이거는 약간 그냥 미혼모라든지 배우자가 없는 분을 지금 말하나 그런 봐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자녀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19세부터 39세에 혼자 이제 이거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자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네. LH에서 제공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네. 소형 주택을 네. 이제 한번 청약을 청약을 해서 해볼 수 가질 있다는 수가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한번 좀 조금 더 청년- 특별한 걸 한번 더 보겠는데요. 네. 이제 같은 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종부세라든지 막 그런 양도소득세를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네. 자녀들한테도 네. 그 엠빵이라고 하죠. 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눠준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 옛날에. 제가 한 22살 정도 어. 됐을 때 네. 주변에 이제 갑자기 그때도 뭐 종부세라는 얘기를 처음 나오기도 했었었고 그때는 고가주택이 9억대였으니까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네. 종부세도 안 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건데 최근에는 그런 거는 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등본상에 이제 부모님께 함께 올라와 있어도 이제 청년 특별 공급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각각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만 따지고요. 총 자산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부모까지도. 포함해서 네.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청 잘 살아. 그럼 못하는 그냥 거죠. 못한다라는 네, 거죠. 네. 예, 예, 예.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 처음부터 그렇죠. 무주택자인 네. 분들에게 그래서 해당되는 말이에요. 너무 잘 사는 이제 집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솔직히. 네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줍줍이 제도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청약통장하고의 조금 예전에는 이제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무통장 청약을 하라고 하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줍줍이 청약이 그 창경궁 롯데캐슬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요번에 최근에 우순위 청약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청약통장을 안 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뭐 당첨이 되면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약간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는 지역하고 내가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청약이 가능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이제 조건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창경궁 롯데캐슬이 아마 마지막 서울에서는 줍줍이 아파트라는 얘기가 한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이제 줍줍이 제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장 전입이에요. 아, 방금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걸리면 큰일 나죠. 또 아까 전에 그 동탄에 있는 것들처럼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한참 뒤에 3년 뒤나 5년 뒤에 이제 또 한 번씩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검증을 더 까다롭게 하는데요. 네. 부양 가족이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우리랑 같이 살면 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약국을 가시면 우리 동네 약국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쵸. 동네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죠? 중요하죠. 근데 부모님들 아프면 어디를 가겠어요? 시골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이 그 요양 왜 그 의료보험 혜택을 거기서 받고 있다 보니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으니 그런 것까지 검증을 하겠다. 이제 예. 속일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아프면 어디로 와야겠어요? 아 이제 그 집 근처로. 그렇죠. 집 근처로 이제 자녀들 집 근처 주민등록상에 근처까지 있는, 네. 이제 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소외가 있어졌던 분들한테는 또 약간은 어떤 희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공정한 거죠. 그렇죠. 맞죠? 요즘에는 뭐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2024년도에 바뀐 것이 네.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 이제 왼쪽에 네. 2024년도에 바뀐 것이고요. 1번부터 2025년도에 이제 바뀔 예정인 것들은 이제 뭐 국회가 이제 잘 돌아가서 입법 예고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하나하나씩 법적으로 장치가 만들어지면 뭐 민원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도 18%에서 23%로 확대가 되면 또 네. 신혼부부들한테는 또 기회가 더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신생아 가구 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20%에서 35%. 그러니까 아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많이 좀 낳아라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제 특별 공급 무주택 여건 역시도 이제 공고일 현재 무주택으로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네. 얘기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과거 당첨 사실 이력 배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당첨된 거는 이제 오. 무효는 아닌데 네. 그거는 이제 너희가 매도를 하고 네. 이제 새로 이제 한번 부부니까 더. 평수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요. 오. 마지막으로 5번째 신생아, 신혼, 다자녀, 노부모 특별 공급 청약 시 출산 가구에 특별 공급 1회 추가 당첨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특별 공급 한 번 할 수 있고 일반 네. 공급 한 번 할 수 네. 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좀 아무래도 좀 살아가다 보면 내 집 마련은 네. 항상 꿈을 꾸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제도 뭐 청약 뭐 통장 기간이라든지 뭐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 대한 제한 때문에 항상 네. 안 됐던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것 같고 현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이제 서울 이제 서울 안에서 이제 집 구하기가 힘들죠.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경기도 이제 수도권에서도 괜찮은 지역에서는 내 집 장만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후에 또 하나의 또 큰 자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큰 거기 그럼요.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대한 뭐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도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들리는 얘기는 그래요. 지금 자산가들은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있는 지금이 거고, 기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네. 뭐 상저 하고라고 네. 우리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또 하고가 되면 또 뭐 하겠어요. 집값이 또 비싸진다라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또 집을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상반기가 또 비싼- 기회다. 네. 비싸게 사야 되는 거고, 또 상반기에 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움직이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싸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도 요즘에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요즘에 뭐 다른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을 보면은 뭐 곧 우리나라 꼭 망할 것처럼 워낙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것도 그렇긴 한데 듣다 보면 그분들 얘기하는 것도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나의 또 어떤 노후를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좀 약간 거주하는 또 안정한 그쵸. 거에 또 그런 맞아요. 포커스를 잡으신 분들한테는 맞아요. 어쩌면 실거주 하시는 그쵸, 분들한테는 올 상반기가 또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네, 들었습니다. 네. 이런 사실 이렇게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뭐 투자 목적도 물론 네. 있겠지만 정말 꾸준히 내가 진짜 살 집, 나의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의 그 보금자리를 잘 명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잘 이용해서 사면 좋으니까 이렇게 바뀐 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으니까요. 2월 달에는 청약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3월부터는 좀 생긴다고 하니까 상반기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달라진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자세한 좋은 부동산 정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